다음 페이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룰셋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제 HR 관련된 룰셋은 각 단위 업무별로 우리 HR 오퍼레이션 과정에서 실제 준수되어야만 되는 항목들을 프로파일링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 규정뿐만이 아니라 외부 리갈적인 측면, 그리고 우리가 관리해야만 되는 펄러시 선진성 측면이나 아니면 평판이나 윤리, 이런 다양한 관점에서 HR 담당자뿐만이 아니라 현업이 지켜야만 되는 이러한 핵심적인 사항을 집대성한 프로파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제가 예를 든 바와 같이 채용 공고 과정에서 저희가 반드시 준거해야만 되는 법적 리스크들,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실제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채용 시에 차별하는 조항을 넣지 않는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연령 이하에게 지원 자격을 차별하지 않는다. 이러한 업무 담당자가 지켜야만 되는 어떤 일종의 행동 규범, 룰셋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명확히 정의를 하고 현업들이 숙지를 한 것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반이 되는 것이 저는 룰셋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HR 컴플라이언스 룰셋이라는 것은 업무 담당 부서뿐만이 아니라 HR 조직 문화 확산 혹은 안착 관점에서 전사 임직원들이 공유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있었던 정책 매뉴얼 중에서 지속적으로 준수해야만 대상, 또 정책 매뉴얼로 반드시 커버가 되지 않는 어떤 관습적인 것도 룰셋이라는 내용에 담겨야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HR 룰셋을 정의한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교육이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지속적인 변화 관리가 동반되어야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채용뿐만이 아니라 복리후생 운영 측면에서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해진 경조사 지원 한도를 초과해서 의도치 않게 관련 비용이 지급이 되거나 아니면 고스트 임플로이한테 어떤 수당이나 급여가 지급이 되는 이런 리스크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경조사 신청 접수 시에 직원 가족 여부를 인사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인사 시스템상에 등록되지 않은 가족의 경조사인 경우에는 사후에 관련 증빙을 등록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사전에 적정성 검토를 수행해야만 된다는 사실을 이러한 컴플라이언스 룰셋이라는 어떤 프로파일에 적시를 하고 관리를 하는 것에서부터 HR 관련된 리스크의 관리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어떠한 업무 단위까지 우리가 이러한 HR 리스크를 매핑을 시킬 건지, 그리고 HR 리스크는 어떠한 카테고리로 우리가 식별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식별된 리스크들을 어떻게 룰셋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프로파일이라는 것으로 명확히 정의를 할 것인지, 여기까지가 이제 HR 리스크를 관리하는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HR 리스크를 식별을 하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으로 HR 리스크를 예방 혹은 관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것이 HR 컴플라이언스 룰셋의 어떤 예시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채용을 할 때를 예시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좌측 최상단에 있는 그 대상 업무, 그 다음에 업무와 그 업무 세부 사항이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드렸던 단위 업무를 정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이러한 채용 관리 단위 업무를 수행을 할 때, 그리고 채용 관리 중에서도 인력 채용과 배치라는 업무를 수행을 할 때 관련된 우리 리스크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뭐 채용 공고 시에 기재 정보가 미흡하거나 어떤 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용어나 내용이 반영될 리스크들이 있고, 또한 부적합한 면접자를 지정을 해서 면접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레퓨테이션을 실추시킨다든지, 아니면 마찬가지로 이제 채용에서의 어떤 불합리한 법적 리스크들이 불거질 리스크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이제 식별이 되었고, 그런 것들이 프로파일링 된 실제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뭐 HR 리스크 매니지먼트에서 제가 출발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지금 보시는 HR 컴플라이언스 룰셋은 뭐 회사마다 뭐 형태나 혹은 담겨야만 되는 내용은 당연히 다양화될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하게 제가 빠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러한 대상 업무 단위, 그다음에 그 대상 업무별로 매핑이 된 리스크, 그다음에 그 리스크들의 어떤 유형이 리갈적인 측면과 오퍼레이션적인 측면과 그다음에 이제 팔러시적인 측면이 누락이 없이 식별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회사의 뭐 문화적인 측면이나 관리 대상의 범주가 좀 더 뭐 확대되는 과정에서 더 추가적인 내용이 들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그 어떠한 대상 업무를 우리가 관리 대상으로 포섭을 시킬 것이고, 거기에 관련된 리스크들이 매핑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만 좀 중점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형태나 내용의 어떤 뎁스, 스코프는 크게 차이는 있는 것이 뭐 크게 이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이러한 뭐 HR 리스크를 식별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어떤 개선이 필요한 포인트들이 식별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이제 식별된 어떤 리스크들을 개선하는 것들이 당연히 이어질 수가 있고요. 이러한 리스크 식별 과정에서 어떤 논의가 필요한 개선 포인트들에 대해서는 좀 현업과 논의를 거쳐서 개선이나 어떤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또 진행을 해야 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뭐 리스크 식별 과정에서 우리가 개선을 하는 방향성은 뭐 수용을 한다거나 축소를 한다거나 또 회피를 한다거나 아니면 제3의 업체 엔티티에게 전가를 하는 요 4가지 방법으로 리스크 관리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수용이라고 하면은 현재 리스크가 있지만 저희가 뭐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비가 올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산을 안 가져가는 것과 동일하게 일단 수용을 한다라는 방향성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 반시계 방향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뭐 아예 회피를 하는 뭐 사업을 철수한다든지, 비가 올 확률이 있으니까 오늘 외출을 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회피하는 방안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제3의 업체한테 전가하는, 나는 비 맞기가 싫으니 이제 뭐 배달을 시키는 거죠. 아니면 외주 업체를 통해서 혹은 친구나 동생을 통해서 나 대신에 비가 올 수 있으니까 물건을 가지고 와라 혹은 배달을 시켜라, 이렇게 전가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축소하는 방법, 요 4가지가 일반적으로 리스크 관리에서 말하는 개선 활동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 제가 뭐 수용, 회피, 전가, 축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축소하는 방법을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뭐 우산을 챙긴다든지 아니면 우비를 입는다든지 아니면 날짜를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축소 방안은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경영 관점에서는 이러한 리스크를 축소한다, 결국 발생 가능성이나 영향도를 낮춘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상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정책을 바꾼다든지 대응 조직을 셋업을 하거나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의 업무 프로세스를 좀 조정을 한다든지 뭐 이러한 다양한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이하로 리스크의 익스포저를 줄이기 위한 활동들을 수행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개선 활동 이후에는 실제 HR 리스크 매니지먼트 체계라는 것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부 업무 프로세스의 변화 혹은 법규의 변화 혹은 내부 정책 변화 등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제 남아 있는데요. 이런 HR 컴플라이언스 룰셋이나 이런 관리 주체 등은 목적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것이 맞고, 운영 방법에 있어서는 약간 적극적인 방법, 약간 소극적인 방법으로 구분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앞서 정의가 된 HR 컴플라이언스 룰셋이 실제 준수가 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좀 강력하게 독립된 내부 통제 조직, 일반적으로는 감사실이 되겠죠. 감사실 혹은 HR 부서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법무팀이나 컴플라이언스 팀이 될 수 있지만, 독립적인 통제 조직에 의해서 점검을 한다. 이러한 운용 방안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러한 컴플라이언스 룰셋을 HR 담당자나 현업들한테 다 전달을 하고, 준수는 자발적으로 이행하게끔 이렇게 이행을 독려하거나 별도의 점검을 하지 않고 HR 컴플라이언스 룰셋을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준수를 하십시오라고 하는 이러한 약간은 소극적인 운영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각각의 운영 방안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는 회사 내부의 문화나 어떤 운용 현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독립적 내부 통제 조직을 운영한다라고 하면 어떤 업무 변동성이 약간 적거나 아니면 지침과 규정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가 되는 이런 공기업이나 어떤 장치 산업 이런 기업에는 독립적 내부 통제 조직의 점검이 좀 상대적으로 유용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현업의 어떤 자발적인 준수, 이행 독려가 보다 효과적이라고 좀 판단되는 조직은 반대로 이제 업무 변동성이 굉장히 큰 스타트업이나 플랫폼 기업에 해당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좀 내부 통제 성숙도가 좀 높고 직원들의 어떤 마인드셋 자체가 준거성이 좀 보장이 되는 어느 정도 이러한 기업에 좀 맞는 형태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요 두 가지 운영 방안에서는 회사의 내부 운영 환경이나 경영 철학, 그다음에 현황 등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셔서 선택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크게 기업 경영 환경과 리스크, 그다음에 HR 리스크의 특성, 그리고 HR 리스크를 어떻게 이제 효과적으로 매니징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크게 금일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한 3가지 정도는 좀 핵심적으로 가져가셨으면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금일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블랙스완 이론을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아니면 최근에 작년부터 유행하고 있는 코비드-19 상황을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이런 기업 경영 과정에서 관리가 필요한 리스크들은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복잡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우수 인재의 투명하고 효과적인 관리가 굉장히 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순하게 이제 채용뿐만이 아니라 이제 업무하는 관계, 협업의 어떤 질과 방법 측면에서 과거와는 1년 전과는 굉장히 다른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최근에 기업 경영 환경에서 HR 관련된 리스크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나 두 번째로는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HR 리스크는 일반 경영관리 펑션하고는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규도 준수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고, 또 법규도 일관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인사 철학이 반영이 돼야 된다는 적인 측면,
그 다음에 관리 주체가 특정 부서에 한정되지 않는다. 즉, 전 임직원들이 관리해야만 된다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HR 리스크들은 기존의 일반적인 경영 관리 기능보다는 조금 더 차별화된 특성, 그리고 이에 기반한 HR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HR 리스크 특성에 기반을 해서 내부 규정뿐만이 아니라 외부적인 우리 근로기준법 등에 관련된 법규, 또 최근에 MZ세대를 중심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공정성이나 투명성에 관련된 이러한 다양한 요구들을 집대성이 된 HR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룰셋 기반의 5단계의 통합적 관리 체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핵심적인 내용들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러한 HR 컴플라이언스 룰셋 기반의 5대 프로세스 HR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금일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통 저도 컨설팅을 많이 수행을 하면서 사실은 이런 HR 컴플라이언스를 HR 부서에서 직접 독립적으로 점검을 한다거나 아니면 감사를 수행하는 케이스는 거의 직접 경험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대부분 내부 감사 팀에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R에서 이제 이러한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를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HR 측면에서 관리해야만 되는 리걸적인 측면,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오퍼레이션적인 측면에서의 프로세스와 리스크를 식별하는 것이 가장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HR이라는 것이 채용에서부터 그다음에 이제 리텐션, 그다음에 퇴사에 이르기까지 1년의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이제 리텐션 과정에서 리스크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런 리텐션 부분에서의 어떤 그레이 에리어나 다른 부서와의 업무 연계가 필요한 부분은 HR 담당 부서가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HR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런 리텐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로세스와 리스크를 식별을 하고, 그런 것들을 HR 컴플라이언스 룰셋이 됐던 아니면 어떠한 명칭은 상관없습니다만 그러한 프로세스와 리스크를 식별을 하는 것이 가장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분명히 앞서 말씀드렸던 그레이 에리어라든지 타 부서에서 분명히 관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식별을 하지 못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현재 어떠한 리스크가 잔존한 형태로 남아 있다든지 하는 부분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어느 부서에서 감사나 테스트를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HR 관점에서 이러한 프로세스, 리스크를 식별하는 것이 일단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